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도 네 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요. 어떻게 스스로 훈련을 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여친과 통화 시 머리가 아파오고 가슴이 막혀오는 것이 전자파 때문이라는 47세 남자입니다. 본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여친은 서울에 거주한다고 하네요. 통화를 길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세가 생겨서 당분간 문자로만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를 아주 어렵게 사귀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싫다, 이렇게 하는 건 싫다고 합니다. 마트의 전자코너에 가서도요, 비슷한 증상이 생기고요. 전자파에 민감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26세에 진단받은 조현병과 44세에 진단받은 전립선염도 이 전자파에 민감해서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조현병의 스마트폰 사용이 안 좋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세가 생기는 거는요, 전자파 때문이 아닙니다. 통화를 길게 하는 것에 대한 내 몸마음의 부담이죠. 네, 어떤 이유든 간에요. 몸의 부담, 마음의 부담. 네. 그 중에서도 마음의 부담을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부담을 얘기한다면은 내가 전자파에 오래 노출되면은 몸에 나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시간이 길게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이 커지면서 이 부담 때문에, 속마의 부담 때문에 몸에 증상이 생깁니다. 그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숨이 막혀오는 듯한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은요, 전자파가 나한테 내 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는 내 몸맘에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반응이죠. 영향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당장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해결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짧게 여러 번.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분 했는데 증상이 온다 그러면요, 한 8분만 하세요. 그럼 증상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좀 얼마 쉬었다가 또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적되면 어떡하느냐. 네, 짧게 해도 합친 게 길게 하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찬가지고 훈련이 안 되고요. 짧게 해보세요. 네, 그러면 짧게 여러 번 하면은 증상이 없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괜찮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통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또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조현병과 전립선염은요, 전자파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조현병이라고 스마트폰 사용이 특별히 더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세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항상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닥터유도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전화도 하고 많은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죠. 단지 의존하지 않을 뿐입니다. 둘째 뿐입니다. 물과 음식 삼키기가 힘들다는 19세 여대생입니다.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때 숨이 턱턱 막히고 기도로 들어갈까봐 겁이 난다고 합니다. 목구멍이 작아진 것 같다고 느끼고요. 물을 홀짝홀짝 마셔서 하루 500ml 정도밖에 못 마신다고 합니다. 음식도 입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무섭고 숨이 막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래 씹어가지고 다져서 간신히 삼킨다고 합니다. 여드름 치료제를 먹고 있었던 유산균과 위장병을 위해 먹고 있었던 여러 보조제들도 복용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올 언젠가로 추정되는 시기에 물을 마시다가 기도로 들어가 당황하고 기침을 계속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2주 후에 이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침 삼킴 감박증이 있었고요. 침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삼키게 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없는 모양이에요. 대신 거꾸로 이제 삼키기가 어려운 증상이 돼버린 거죠. 앞으로 2주 후에 유럽 여행을 가고 8월에는 외국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여행을 2주를 가거나 아니면은 유학을 가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작년 수능을 끝나고는 많이 먹었었다고 하네요. 과거로 가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와 재수로 대학을 입학했다고 합니다. 중3 때부터는 발표 불안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왕따를 겪어서 그 이후부터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또 한편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라고 했는데 이후의 표현을 보면은 엄마 같아요. 네, 엄마가 욕하고 때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가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이 본인 사이에 말다툼이 조금만 있으면은 엄마가 욕을 하거나 정말 미친 사람처럼 때리거나 제 입을 손으로 벌려 찢거나 제 머리를 막 자르거나 옆에서 수학 문제를 왜 못 푸냐고 욕을 하거나 샤프로 제 손을 찌르거나 차에 태우고 무작정 질주를 하거나 발로 제 몸과 머리를 차며 때리거나 했었다고 합니다. 네, 참 뭐 기술만 설명만 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네, 엄마 입장에서 화가 나면은 이렇습니다. 네, 엄마 입장에서 이것도 쌓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뭐 성격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고 힘듦이 많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화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를 하면은 아마 이제 요즘이겠죠. 미안하다. 지나간 건데 어쩌냐. 네 언니도 그렇게 키웠다. 넌 성격이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싸우는 얘기입니다. 싸우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과거에 불안, 공황, 수전증, 발표불안, 강박증,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 증세는요, 목구멍이 좁아지거나 연하 장애와 같은 신경질환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더 악화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죽는 병이 아니죠. 기도로 물이 들어갔다면은 뭐 이런 경우는 뭐 닥터도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에 들렸다 해가지고 크크크 뭐 이런 경험 꽤나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때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기침하느라고 괴로운 것 뿐이지 뭐 그 자체가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병은 그런 병이 아니고요, 숨막힘에 대한 공포 기억이 만드는 증상입니다. 기억은 생각이죠. 내가 그걸 기억함으로써 그때 그 순간에 그 느낌이 또 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기억에 의해서, 즉 생각의 병인데요.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인데 그때 겪었던 그 느낌이 생생하게 지금 느껴져. 기억에 의해서 지금 그 증세가 생기는 것. 이게 이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공포증도요. 예, 어떤 기억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반복돼서 증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어가는 게 기억과 피학입니다. 네, 이 병을 이어가는 게 기억과 피학이죠. 내가 그걸 기억하고 또 피하고 기억하고 피하고 하면 피하면은 이게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또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반복하면서 악순환하는 거죠. 완치 방법은요,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맞서기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맞서기를 하느냐? 네, 그 이제 무섭다고 하는 것, 물 삼키기가 무섭잖아요. 음식 삼키기가 무섭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해보는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보느냐? 밀당으로 해보는 겁니다. 밀당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훈련의 기본 방법이 밀당입니다. 밀당은요, 어저께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조금 더하기입니다. 근데 매일 해야 돼요, 밀당을. 네, 그래서 조금 더 하면은 밀기가 되는 거죠.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10%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갖다 매일 한다는 거지 매일 밀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밀기를 했는데 괜찮아요. 하루 정도 지나봤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며칠을 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밀기를 합니다. 10% 정도. 네, 그런데 이렇게 밀기를 했는데 이게 증세를 일으켜요. 더 심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안 하겠다가 아니고요. 다시 요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하루 전으로. 네, 이걸 당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될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벌컥벌컥은요. 저는 그렇게 마십니다. 이렇게 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마시는 게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음식도 똑같습니다. 음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이제 오래 씹어가지고 다져서 삼키지 말고요. 알갱이로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알갱이, 뭐 쌀알만큼, 뭐 아니면은 뭐 그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밀기라는 건 뭐예요?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네, 이거 갖다가 이제 반복하는 거거든요. 밀고 당기고. 그래서 어떻게 할 때까지, 네, 음식을 꿀떡 삼킬 때까지, 네, 꿀떡 이렇게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벌써 끝나는 거죠.
이 둘째 분은요, 과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외도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게 여차여차해서 2차 여차해서 과거에 뭐 왕따 당했고, 엄마한테 구박당했고, 발표 공복증이 있었고, 침상증 강박증이 있었고,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고, 뭐 이런 것 등등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과거가 오늘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왜 그런지를 갖다가 내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오늘이 과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또 과거가 되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오늘 당연히 과거가 오늘을 만든 거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일은 과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과거를 하면은 내일도 과거가 되고요. 오늘 새로 하면은 내일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시작하세요. 요 단지 물 삼킴 음식 삼킴만 문제가 아니고요.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요. 심수면 훈련 하시고 둔감 훈련,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관계 쉽게 하기, 공부 쉽게 하기, 그리고 여드름도 이렇게 자꾸 유산균 일로 가지 마시고요. 완치 훈련, 자꾸 물질에 의존하잖아요. 그게 뭐 약이 됐든 뭐 음식이 됐든 끝이 없어요. 네, 그때뿐이라는 거죠. 위장병도 완치 훈련으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병명을 깨지 마세요. 병명 깨고 있으면 병을 연구하고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요. 회로가 생겨서 절대 안 낫습니다. 네, 그냥 내가 낫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반드시 낫습니다. 세 번째 분입니다. 10년 전 시작된 어지럼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인 37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고 하네요. 최근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이 빙빙 돌아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석증이라고 진단받았었다고 하네요. 이후 신경안정제를 계속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적이 있었고요. 복용하다 끊은 적이 있었고요. 이런 어지럼증의 시작은요, 10년 전에 과음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과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네. 이 과음이요, 또 과음 또는 과로가 이런 어지럼증의 촉발 원인, 네,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지만은 이렇게 길게 끌 때는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네, 그게 뭐 방아쇠 당기듯이 당겼을 뿐이죠.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는요, 이석증 아니면은 전정신경염이라고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시작의 원인입니다. 10년을 끈 지금까지 와서 이게 계속적인 원인이 아니라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석증은 들어보셨죠? 그 속귀에는 두 가지 이제 관이 있죠. 세반고리관, 달팽이관. 달팽이관에서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반고리관에서는 몸의 평형에 대한 그 역할을 하죠. 평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반고리관 내에서 조그만 돌 같은 게 하나 떨어져 나와가지고 계속 거기에 그 수용체, 감각기관을 갖다 자극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메스껍기도 하고 토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증상이 심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이석증이고요. 네, 이 세반고리관에서 이제 신경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제 모아서 뇌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 신경을 전정신경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하튼 근데 전정신경염에 뭐 어떤 이유든 대개는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또 증세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병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오래 끌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뇌에 생기는 어지럼증 회로입니다. 제가 이 전체를 갖다가 질병 회로라 그러는데 거의 모든 병에 뇌에 회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고혈압 회로. 네, 그러니까 혈압계만 보면은 혈압이 딱 올라갑니다. 이걸 고혈압 회로라고 하죠. 또는 위장병 회로. 네, 어떤 내가 과거에 먹고 체한 음식을 보기만 하면은 또는 내가 안 좋다고 생각만 하면은 벌써 체하거나 얹혀버리는. 네, 이게 이제 위장병 회로고요. 천식 회로라는 것도 있고요. 통증 회로. 그러니까 남들은 보통 사람들은 100개 안 아픈데 나는 이게 10이 아프고 100이 아프고 1000이 아파요. 이게 뭐냐면 뇌에 생기는 회로 때문에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명증도 똑같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이명증은 그게 이제 아까 달팽이관에서 약간 자극이 있어요. 자극인데 그게 내가 뇌에서 전달되면서 10배, 100배가 돼서 그게 그냥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죠. 다 회로입니다. 그래서 완치훈련은요, 이석증이나 무슨 전정신경염을 치료한다고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뇌에 생긴 어지럼증 회로 깨기가 완치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이미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어지럼증 완치 훈련이라고요. 네, 보시고 참고하셔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이번 지금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약 끊고 완치 훈련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지금 증상이 심해서 훈련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고 약을 끊는 겁니다. 하면서. 네, 그러면 증세가 점점 좋아지면서 약을 끊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약은요,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뭐, 먹고 30분 내지 1시간 후에. 근데 약이라는 게 지속 시간이 있어요. 뭐, 그게 뭐, 4시간이건, 뭐, 3시간이건, 4시간이건, 6시간이건. 네, 이렇게. 그럼 또 다시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훈련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훈련이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미미합니다. 근데 미미한 게 이렇게 복리적으로 쌓여가거든요. 네,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나중에는 이게 완치가 됩니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훈련은 복리로 누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 같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을 이용해서 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훈련하는 겁니다. 고혈압도 약을 끊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고혈압을 완치하면서 약을 끊어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넷째뿐입니다. B형 간염 만성 보균자로서 항바이러스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가를 묻는 55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2009년부터 7년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다가 2016년에 끊었다고 합니다. 2년 정도는 괜찮다가 작년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간 기능은 정상인데 바이러스 수치, DNA 바이러스 수치가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이 DNS 바이러스 수치라는 게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를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 기능이 정상인데 바이러스 수치가 높다는 건 뭐예요? 보균 상태이지만은 간 기능은 정상이다. 이런 상태를 보균이라고 그러죠. 네, 간염이 아니고 보균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평생 복용을 권장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이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약을 먹는 것도 부담이지만 이제는 비용이 이제 평생 그 비용을 낼 거로 생각하면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정말 평생 복용해야 하느냐? 이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세균을 죽이는 약을 항생제라 그러죠. 근데 항생제는 정말 세균을 죽입니다. 네, 죽여서 박멸을 해버리죠.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나와가지고 또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세균도 있긴 합니다만은 항생제 자체는 세균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항바이러스제는요, 아주 극히 일부를 제하고는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단지 증식만을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고 완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제만 처방할 수 없는 분들은 네,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복용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고혈압약하고 똑같습니다. 고혈압약을 먹는다고 고혈압이 완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혈압의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올라간 고혈압을 갖다가 약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동으로 튀어오르죠. 항바이러스제도 한 1, 2년간은 괜찮다가도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눌렸다가. 자, 그래서 그거밖에 선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상태는 뭐냐? 이 바이러스하고 나하고의 싸움이죠. 나의 뭐하고의 싸움입니까? 나의 저항력하고 싸움이죠. 바이러스가 더 세지는 법은 없어요. 내 저항력이 더 세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은 약해지거나. 네. 그래서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복균 상태가 아니고 간염이 되고 만성 간염이 되고 간경화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력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복균 상태로 남아 있겠죠? 내가 더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이러스를 잡아먹습니다. 내 저항력을 키우는 방법, 그게 만성 B형 간염 완치 훈련입니다. 제가 강의에 올려놨고요. 잘 참고하셔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요, 약은 지금 당장은 이게 훈련은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 경우에는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보통은 제가 3개월에서 6개월이지만 이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선택은요, 약을 복용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 약을 끊는 거죠. 그 반대로 하지 마시고요. 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되고요. 모든 완치 훈련은요, 사실은 하나의 완치 훈련이 모든 병에 대한 완치 훈련입니다. 제가 따로따로 설명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좀 길게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병도 예방하고요, 완치도 하고요, 그리고 몸 전체를 100세 살기 위한 내 몸을 만드는 방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아주 가장 내 몸에 대한 가장 요새 이제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가성비 좋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병을 앓건 어떤 고통을 받던 아니면 내가 즐겁던 행복하던 그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똑같은 게 또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떤 순간도 또 오지 않으니까요. 어떤 순간도 쉽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